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투입되는 등 쿠르스크 전장으로 이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쿠르스크의 공세를 예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쿠르스크 전장에 탄약을 공급하는 국가급 전략 탄약창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는데, 자, 앞으로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싸우는 러시아군, 북한군에 대한 탄약 공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바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죠. 바이든 대통령의 에테킴스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의 승인은 이건 이 에스컬레이션 사다리 오르는 단계다, 확전 위험이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이 왕립기마경찰이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에요. 국가정보원이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요원이 캐나다 국내에 잠입했고, 국내에 잠입해서 전 법무장관 암살 시도를 했는데 그걸 저지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어윈 코틀러라는 이 사람이에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캐나다의 법무장관을 했는데 20년 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고 그걸 이제 사전에 포착해서 저지했는데 그 테러범은 지금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다라고, 아직은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합니다. 영국 총리는 시진핑 면전에서 APEC, G20 등등 하죠. 그때 시진핑 면전에서 자국민 구금 한 명을 지금 영국 국민이 구금돼 있어요. 그리고 남중국해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중국은 이 발언 직후에 취재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 취재진을 내줬고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렇게 키어 스티머 총리가 시진핑에게 그런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 보시면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부터 뭔가 공개되면 안 될 내용, 어떤 분위기가 험악해질 상황, 이렇게 되니까 아마 비서가 내보내라 라고 했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막아서고 지금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서 어떤 고성이 오갔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레바논 국회의장은 헤즈볼라가 미국의 휴전안을 수용했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미국의 대통령 중동 특사가 베이루트에 와서 협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인지 우린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는 것인지, 헤즈볼라는 텔아비브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도심에 이 탄도미사일이 추락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꽤 큰 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이게 미사일을 맞아서 치솟아 오르는 불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당국의 발표대로 그냥 여격에서 그 여격 이 동체가 떨어져서 일어난 불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냥 동체가 추락해서 타오르는 불길로 보기에는 좀 크다. 그래서 여격에 실패해서 맞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와라 뉴스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 미송환 인질이 약 100여 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생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시리아는 시리아 주둔의 러시아군이 이스라엘 접경 골란고원 일대에 전방 감시기지 9개소를 설치 가동 중이다. 자, 이 시리아의 러시아 감시기지는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에 요청해서 러시아군이 이렇게 인계철선식으로 이렇게 이제 골란고원 일대 기지를 만들었어요. 감시기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시하고 있는 러시아군 보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대공포 같은 게 보이죠? 이게 기관총을 3정을 엮어서 만든 거예요. 아마도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아니고 기관총을 저렇게 3정을 묶어놨다라는 것이, 저게 정말 좀 뭔가 모양새는 안 좋지만 요즘 이 드론의 공격이 워낙 무서우니까 저렇게라도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을 보여주네요. 폴란드 대통령은 숄츠가, 즉 독일 숄츠 총리가 푸틴과 통화한 것은 휴전을 위한 것이다. 그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트럼프를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숄츠 총리는 내년 2월 말에 이제 조기 총선을 하는 것으로 확정났으니까, 또 지금 숄츠가 있는 3인당이 재집권할 것이 보다는
야당인 기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그래서 숄츠는 임기가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임기가 다 했죠. 그런 임기가 다 한 이 숄츠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트럼프를 배제시키고 자기가 지금 뭔가를 끌고 가려 한다라고 폴란드 대통령이 비난을 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쟁 발발에 대비하라 라고 자국민의 경고를 내렸는데 스웨덴은 유인물 500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자 이렇게 유인물을 배포해서 500만 부 배포해서 전쟁이 발생하면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비신하고 등등 뭐 이런 국민 행동 지침을 급하게 지금 내려보냈는데 또 핀란드도 관련한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핀란드 바로 그 옆에 있는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코앞에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 봅니다. 러시아의 아파지아 자치공화국 그러니까 이 조지아 옆에 있죠. 원래는 조지아였다가 러시아가 침공해서 이제 독립을 시킨 곳이죠. 이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의 아슬람 브자니아 대통령이 반러시아 시위대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임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아파지아인이 아니에요.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인데 모스크바로부터 내려꽂힌 낙하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지아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지아 자치공화국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파지아 공화국의 부동산을 러시아인이 아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돈이 더 많으니까 와서 땅을 계속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지아인들이 아니 우리 땅 지금 러시아에 다 내주냐 하고는 이제 시위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사임 성명까지 발표해서 모스크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61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많아요. 17대 격파, 장갑차 33대 격파, 대대급의 장갑차를 격파했죠. 차량 아주 많습니다. 120대의 차량을 격파했고 특수장비 17대 격파, 야포 46문 격파, 무인항공기 38대 격파,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가 143건이 있었는데 포크롭스크 그리고 쿠르스크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크레미나 축선의 제레베츠강 도하 시도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자 크레미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오면 강이 있어요. 제법 강폭이 넓은 강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래에 토르스케 여기가 아주 강폭이 좁죠. 이 지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강을 건너려는 도하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아내고 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리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크레미나 전투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진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즉 뭐 조금 더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증은 안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SBU는 하르키우에서 적의 폭격을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폭격을 유도하는 내국인 우크라이나인 4명을 체포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승용차를 SUV 2대가 막아서고 승용차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저 차가 왜 저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드론으로 딱 보고 있는 상황에서 SUV 2대가 쫙 해서 막아서고 요원들이 뛰어내려서 체포해 가는 과정인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 내통해서 어디를 폭격하라라는 좌표를 알려주는 그리고 또 폭격이 어떻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PDA까지 해주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여기나 저기나 간첩은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 주택가에 미사일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사상을 했다라는 전쟁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이런 멀쩡한 주택가를 미사일로 때려서 파괴를 시켜서 5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메로프 국방장관은 원거리 타격용 넵튠 ER 미사일을 대량 생산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 넵튠 ER은 넵튠 지대함 미사일 250에서 3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그걸 사거리 연장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700에서 1000km 날아가는 지대지 순항 미사일로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대량 생산 중이다 라고 했는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KH-101 같은
그런 미사일을 70일간 한 번도 쏘지 않고 쫙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지난 주말에 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도 대량 생산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 공격한 적 없으니까 한 번에 뭔가 때려버리는 이런 작전을 우크라이나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UR,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는 염가 디코이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과부하를 걸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예요. 자, 비행기처럼 생긴 거죠. 며칠 전에 몰도바에 러시아 드론이 떨어졌다라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자폭 드론은 아니고 미끼용이에요. 자, 이런 미끼를 날려보내면 우크라이나 방공 무기들이 저게 이제 진짜 자폭 드론이죠. 적을 막 요격하겠죠. 하고 있을 때 이제 진짜 자폭 드론하고 섞어서 내려보내면 어쨌든 동시 대응 능력이 딸리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과부하를 걸어서 진짜 자폭 드론이 공격을 성공시키는 확률을 높여주는 이런 미끼 드론을 러시아가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10년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장의 휴전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뭔가 내가 글로벌 리더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10년 연기한다. 그렇지만은 서방 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제공은 계속한다 라는 거고, 미국이 제안한, 트럼프가 제안한 그 휴전안은 이 국경 전역 땅을 내주는 대신 그 국경 전역에 평화유지군,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루어진 영국을 포함한 이 나토 군들이 들어와서 미국은 빼고요, 평화유지군을 전전선에 걸쳐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는 건데, 에르도안은 다른 데는 빼고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요 지역만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국제평화유지군 파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부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도네츠크, 루안스크만 평화유지군 하면 뭐 나머지 자포리자, 헤르손 뭐 이런 쪽으로는 공격해 들어가도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미국의 유엔 대사가 새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갑차, 방공무기 등 많이 준비하고 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그냥 팍 밀어주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기구는 지금 러시아가 체류가스 등 계속 화학무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토양 샘플에서 불법 가스를 확인했다. 그래서 러시아는 화학무기 사용을 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략급 탄약창이 또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쿠르스크를 지원하는 탄약창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륙의 전략 탄약창들에 대한 대대적인 드론 공습을 감행해 엄청난 탄약 손실을 입혔던 사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드론에 피격돼 버섯구름이 솟아올랐던 바로 그 탄약고 복구되자마자 또 피격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버섯구름이 목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1월 19일 새벽 러시아 브란스크, 카라체프에 있는 총참모부 지칼 제67 탄약창을 드론으로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탄약창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새벽 4시께 카라체프 상공에 공습 경보가 울린 직후 식별됐는데요. 목격자들은 러시아군 대공포가 새벽 하늘을 향해 불을 뿜었고 탄약창에서 여러 차례의 폭발과 버섯구름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드론에 피격된 제67 탄약창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115km 떨어진 브란스크주 카라체프의 소재에 있는데요. 이 탄약창은 인구 22,000여 명의 소도시 카라체프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현지 거주 주민들에 의해 공습 여부가 곧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쿠르스크 전투에 대비해 독일군이 건설한 탄약창을 소련군이 점령한 뒤 별다른 보수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길이 3km, 폭 1.3km의 부지에 90여 개의 탄약 보관 건물이 있고 보관 건물과 야적장의 탄약 보관 용량은 22,000톤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0월 9일 공습과 판박이었는데요.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도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대의 드론에 의해 이루어졌고 공습 시간대는 물론 폭발의 규모도 비슷하다며
한 달 전 상황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카라체프 시내에서는 탄약창에서 거대한 폭발과 버섯 구름이 솟아오르는 것이 목격되었고 장시간 계속된 유폭도 식별됐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번에도 탄약을 건물 외부 야적장에 쌓아놓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67 탄약창은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와 가깝고 철도와 도로가 기지 내부로 이어져 있어 쿠르스크 전선 서부 축선의 러시아 공수군에 탄약을 공급하는 핵심 보급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번 피격으로 쿠르스크 전선의 러시아군은 당분간 탄약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탄약창에서의 화재 진화는 11월 19일 오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전략 탄약창을 또 날려먹은 러시아군. 과연 이들에게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탄약창이 크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섯 구름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버섯 구름.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큰 폭발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 차례의 폭발이 식별됐다라는 건데 11월 19일 새벽 4시예요. 그런데 이 탄약창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10월 9일에도 똑같이 새벽 4시에 드론에 의해서 공습받아서 큰 폭발, 그때도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는데 똑같이 또 당한 겁니다. 학습 효과가 없는 거죠. 자,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쿠르스크가 여기죠. 쿠르스크 위에 브란스크 주에 있는 곳인데 이 쿠르스크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탄약을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쿠르스크에서 지금 북한군, 러시아군 합동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탄약을 공급해주는 곳이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걸 이제 한 달 전에 깼는데 자, 또 공급해주는 거 보니까 또 탄약을 또 갖다 놓은 것 같다. 자, 그러면 또 때리자 해서 때려버렸는데 자, 이 위성사진 기억하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탄약창인데 여기에 지난 10월 9일 날 새벽 4시 드론에 의해 똑같이 공격을 받았고 지금 또 한 달 후에 똑같이 또 공격을 받은 거예요. 보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위성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 이 초록색 박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박스들이 탄약 박스죠. 탄약 박스를 저렇게 그냥 밖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왜 밖에다 내놓냐? 싣고 가기 편하게. 네. 원래는 이 뭔가 좀 보호된 그런 시설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지금 트럭들이 와서 실어 가야 되는데 그 내부에 있는 거 끄집어내어서 실어주고 하려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자, 오늘 내일 몇 대가 몇 대가 오는데 미리 좀 꺼내놔. 빨리 가기 쉽게. 이런 거 아니겠냐. 아니면 이렇게 탄약을 밖에다 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야, 내일 일기예보 어때? 비 안 오지? 그럼 좀 밖에 꺼내놔. 내일 차 150대 들어온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규모 유폭을 일으켜서 버섯 구름을 일으키죠. 아무튼 러시아군은 이렇게 자기네들 편하면 되고, 군기, FM, 안전 이런 건 전혀 없는 이런 러시아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이 탄약창이 폭발을 했다 보니 앞으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뭔가 탄약 걱정을 하면서 당분간 전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참 잘 됐습니다. 이 쿠르스크 지역에 탄약 공급한 탄약창이 이게 유일한지 아니면 또 다른 탄약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타격해서 총알 없이 정말 걱정스러워서 돌격을 못하는 사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